중국의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동향 살펴보면 경제가 상당히 둔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는 표는 OECD의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OECD를 제가 갖고 왔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중국입니다. 빨간색은 보통 미국이 중국을 후행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뒤쫓아간다고 보고 있어서 파란색이 먼저 돌아서면서 미국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먼저 돌아섰다고 보여졌던 중국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수요 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수출 경제입니다. 23년 7월 수출은 14.5% YOY로 급감을 했습니다. 직전 달인 6월에도 12.4%가 감소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가파르게 수출 경제가 급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수출 경제가 줄었다는 것은 글로벌 수요 급감을 암시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입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 수출입 모두 지금 급격하게 급감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글로벌 현황을 이해를 갖고 지금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 몇 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NFIB죠. 소기업 낙관지수 보겠습니다. 소기업 낙관지수, 제가 중요하게 보는 소기업들 미전미 소기업들 연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9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상승을 하면서 정확하게 수치로는 7월이 91.9가 나왔고, 정확하게는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다만 기준점인 100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0보다는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특별히 경기 침체의 어느 정도 기준점, 중앙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91.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 그거보다 더 밑에 있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지만 지금은 딱 그 경계까지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낙관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집계된 원인 중에 하나는 소기업들의 이제 자본 지출이 조금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차트 보시면 여전히 그렇게 뚜렷하게 해석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총 기업들의 한 55% 정도가 지난 6개월 동안 자본 지출을 했다. 한마디로 캐펙스 투자를 했다라는 뜻이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뭔가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약 27%는 향후 3개월 동안 앞으로 더 추가 자본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끝부분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 결국에는 이런 자본 지출의 증가가 22년 4월 이후로는 가장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쭉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뚜렷하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스몰 비즈니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자본 지출이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해석을 해야지, 굳이 경기 확대를 위한 그리고 경기의 자신감으로만 비칠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아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개선됐죠. 최근 판매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3개월 굵은 볼드체 차트고요. 3개월 연속으로 순매출이 감소를 했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매출이 꾸준히 감소한 기업이 약 13%로 집계가 됐고요. 네, 보시면 요 13% 직전 달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죠. 지금 최근 6개월, 7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죠. 13% 마이너스 기록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향후
3개월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개선된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순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지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판매 기대치가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채용 관련해서 좀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뚜렷하게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기업들의 전반적인 56% 정도는 여전히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고요. 채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민 정책이라든지 타이틀 정책이 폐기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조금 해결이 될 부분이다. 이게 이제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좀 폐기가 됐죠. 좀 시간을 갖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진정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저임금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그런 일자리겠죠. 그런 와중에 당연히 기업들의 한 17%는 순고용을 늘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적절한 직원, 적절한 고용, 일자리를 찾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미스매칭의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기업의 한 25%는 지난 3개월 동안 가격 인상을 한 것이죠. 가격 인상을 했고, 다만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21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응답한 소기업들은 27%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가격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적어도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을 해보면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치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80까지 가장 높은 21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그런 소기업들이 많고요. 전반적인 비즈니스 조건,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 30%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30이죠. 마이너스 구간 30%로 집계가 됐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뚜렷하게 개선되고 향후 긍정적으로 전망이 바뀔지는 조금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가장 최악에서는 조금 벗어난 모습,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경기 낙관 지수,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 지수가 최종 91.9로 집계가 된 것이고 직전 달보다는 0.9%포인트가 높아진 것이죠. 다소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제 이자 관련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해서 소기업들이 안심할 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신용보고서가 있죠. 분기별로 나오는데 2분기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분기 총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160억 달러 증가해서 전체 총 부채는 17조 60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신용카드 잔액, 요번에 좀 이슈가 됐죠.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450억 달러가 증가해서 정확하게 1조 300억 달러를 23년 2분기에 신용카드 잔액을 기록하게 됐고요. 이 전분기 대비죠. 약 4.6%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가 이 주황색이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모습. 워낙 부채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많은 부분을 이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이 차지를 하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자금 대출의 비중, 상환을 유예했던 이런 부분이 결국 가계신용에 커다란
재정 지원을 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줬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곧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가계적으로 보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원, 60만원 정도가 결국엔 학자금 상환을 해야 될 정도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부분에서 연체율이라든지 가계 신용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 보시면 뚝 떨어진 거, 학자금 대출의 정책을 유예한 게 결국에는 지금의 경기를 재정 지원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했던 그런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학자금 대출이. 네, 보시면 신용카드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자료에 의하면 계좌 수가 신용카드 발급 수죠. 여전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6억 개 이상의 신용카드 계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성인당 2.3개 정도를 쓰고 있는 거고 이걸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명당 7,300달러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죠. 상당히 신용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에서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율이 5.08입니다. 5.08. 대략 한 5% 수준까지 연체율이 올랐고 이 위치는 보시면 팬데믹 직전 수준과 비슷한 위치까지 회복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초과저축액을 다 소진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90일 이상 연체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30일 연체율로 놓고 봤을 때는 가파르죠.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면 반드시 이 신용카드 부분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연체율 상당히 부담되고 주시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면 결국에는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비단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정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로 지금까지 지탱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현재 GDP의 대략 44% 수준을 재정 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처럼 이 위치가 지금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같은 수치죠. 심지어 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소폭이지만 높은 수준입니다. 더 높은 비율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피치와 무디스의 신평사들이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지역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강등, 한마디로 겨울철에 이제 호수 얼음판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돌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재정 지출은 지속 가능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반드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인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적게 벌었다. 그러면서 세금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레드불 소매 판매 지수 또한 서폭 오름세로 나왔죠. 0.3%인가요? 그렇게 집계가 되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매주 집계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조금 시계열을 갖고 이렇게는 추이를 보셔야 되지만 여전히 상당히 위축 구간에 있는 소매 판매 지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레드불 소매 판매 지수의 08년도 위기 때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락이 있죠. 우리 감안해서 보셔야 될 그런 지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실업률 4% 이하죠. 4% 미만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냐를 차트로 나타낸 거고 지금이 현재 17개월인가요? 16개월인가? 약 18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4% 역대 최저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상 완전 고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된 다음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동반됐다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주는 차트고요.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와 소비자 그리고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고서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지금 소기업 낙관지수도 들여다봤고요.
꾸준히 경기 침체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여전히 크게 개선됐거나 회복되는 그런 패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많은 기관들은 여전히 위험 해지 비용을 투자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없는 개인 투자자라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